매일같이 목표 상승률 7%를 향해 달려가는 럭키세븐 시간이고요. 주식명가 MTNW 김도영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FOMC 앞두고 다소 신중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매파적인 반응이 나오지 않겠냐라면서 이번에 금리 인하가 무산된다면 2에서 3%가량 급락을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시장의 경우에는 어제 그래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특히나 코스피에서 IT 투톱 잘 갔고 위원님의 사랑 SK하이닉스 매번 목표주가 올려주셨던 SK하이닉스 마지막에 아마 77만 원이 아니었나 싶었는데 네. SK하이닉스가 어제 6%대 급등으로 거래를 마쳤어요. 저희 이런 기대감 계속해서 갖고 가도 괜찮을까요? 네, 외인과 기관의 SK하이닉스 매수량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점과 외인은 삼성전자랑 이수페타시스까지 반도체의 대장 종목들의 매수 확대를 보여준 반면에 기관 SK하이닉스, 현대로템, 현대건설의 매수세를 보여준 그런 상황이죠. 한마디로 SK하이닉스라고 하는 이 교집합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 특히 이 반도체 섹터, 노무라증권에서는 이 반도체의 슈퍼사이클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황을 그 레포트로 발행을 하면서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전일자 SK하이닉스의 상승력 어떻게 보면은 ADR 이제 미국 예탁증서에 대한 발행 이슈를 통해서 SK하이닉스를 그동안에 공식적으로 편입하지 못했던 이제 북미 시장의 ETF라든지 아니면 나스닥 지수의 편입 가능성, 이것을 TSMC가 진행했던 것과 비슷한 흐름으로 좀 기대감을 높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현재 AI 반도체 섹터에서 엔비디아 그리고 TSMC, 마이크론 등등의 흐름이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주는 것에 반해서 우리나라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에 대한 흐름은 추가적인 수급 유입에 대한 것이 제한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성장이 조금 어느 정도 막혀져 있는 그런 구간이었죠. 하지만 이번에 이제 상법 개정 금산 분리에 대한 완화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번 ADR 발행이 진행된다라고 한다면 정말 폭발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가 있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SK하이닉스의 자금 조달 이슈를 통한 미국 주식시장 내의 현금 흐름에 기대감을 높인다라고 본다면 지금부터 해서 마이크론과의 그 밸류 격차 한 1.1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 밸류를 급속도로 줄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위치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SK하이닉스는 8월 28일 날 공식적으로 제가 추천을 드린 종목입니다. 이때 가격이 26만 6천 원 정도 수준이었어요. 64만 6천 원 정도까지 한마디로 60만 원 돌파 이후에 11월 달에 조정이 나타난 그런 구간이죠. 대장주는 쉬는 구간 이후가 더 큰 상승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중요한 게 이 SK하이닉스의 추가 성장 모멘텀, 특히 전일자 21선에 대한 재돌파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에 집중도를 높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외인과 기관의 다시 한번 매수의 강도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 본다면 코스닥에서는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2차 전지가 이끌어주는 흐름이었는데 특히나 2차 전지주 내에서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알테오젠 효과까지 받아가는 흐름이었습니다. 2차 전지주들이 뭐니 해도 코스닥 시장에서의 주인공이 아니었나 싶었는데 그렇다면 이제는 코스닥에서의 이런 활성화 효과가 반영됐다고 보실까요? 아니면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실까요? 지금 알테오젠이 거래소 이전 상장이 주주총회에서 통과가 되면서 알테오젠이 빠진다라고 한다면 코스닥 전체 시총의 5%가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를 통해서 지금 현재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 2차 전지의 상승 모멘텀이 확대되고 있는 그런 구간에서 전일자는 제약바이오 대장주들은 조금 쉬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ABL 바이오라든지 에코프로 그리고 보로노이 등등의 조정폭이 좀 나타났는데 오늘 보로노이의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의 발표가 있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그를 통한 보로노이 그리고 ABL 바이오와
한마디로 반도체, 바이오 진영과 2차 전지 진영에 대한 수급 싸움이 계속해서 좀 나타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알테오젠의 전에 에코프로의 전일 상승, 굉장히 강력한 성장 모멘텀을 보여주기보다는 지금 우선적으로는 시가총액에 대한 부풀 확대가 주된 이유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성장 모멘텀이 지금 벤치에 대한 2조 원 규모의 수급, 이것을 통해서 실적 개선으로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2차 전지는 휴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ESS, 전기차, AI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에 궤를 같이 하는 그런 산업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슈가 추가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타이밍이죠. 특히 이제 북미 시장에서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배제 여부가 확대됨에 따라서 관세에 대한 것에 우위를 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ESS 성장 가도가 그 성장률이 매년 50% 이상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코프로가 그동안 올해 상반기, 아니 9월 달까지 하락 추세가 진행됨에 따라서 10월 달에 상승, 그리고 11월 달에 조정, 이번에는 60선에 대한 지지를 받고 전일자, 이제 레벨업이 나타나는 그런 구간의 모습을 보여줬죠. 실적에 대한 개선 여부는 4분기와 1분기까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지만 계속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이제 신 배터리에 대한 니즈 계속해서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고 본다면 이제는 조금씩은 눈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수급적인 측면에 대한 우위, 전일자 강한 상승에 의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매매적인 측면으로 계속 대응이 가능한 그런 산업 섹터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종목 점검으로 넘어가 보면 먼저 LS 일렉트릭의 경우에는 수요도 늘어나고 캐파도 늘어난다면서 내년이 더 기대된다고 하죠. 그래서 목표 주가 58% 상향 조정한 리포트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기관의 수급도 괜찮고 외국인도 힘을 보태고 있는 이 50만 원의 과정 속에서는 가격 전략들 어떻게 잡아볼까요? LS 일렉트릭이 조금 아쉬운 게 지금 주의 예정에 들어가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강도가 조금 덜 나타나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 LS 일렉트릭은 지금 초고압 변압기라든지 아니면은 SST 관련된 이슈가 호재를 쌓아놓고 있는 그런 성장에 대한 모멘텀, 여기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제 성장 동력에 LS 일렉트릭이 참여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슈까지 더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17일 날 안내드린 게 다시 한번 레벨업이 나타나기 바로 일보 직전의 투자에 대한 포인트를 잡아드렸어요. 대형주로 이렇게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점과 시장의 상승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 주목을 높이셔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죠. 추가로 LS 일렉트릭은 12월 2일 날 다시 한번 추천에 대한 포인트를 안내드리면서 이제 신고가 영역에서 플레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번 이 주의 예고가 풀리는 그 구간은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구간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목표 가격을 이전에 70만 원을 안내를 드렸거든요. 그리고 12월 2일 날 눌림목에서에 대한 공략 포인트에서는 목표 가격을 50만 원 정도로 잡아드렸던 그런 종목입니다. 다시 한번 목표가 70만 원을 안내드리면서 이 구간 추가 상승, AI 산업에서 반도체와 에너지 섹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이런 대형주 위주로의 이제 포트폴리오 구축, 그리고 내년에 대한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에 나오는 QR코드를 통해서 김도영의 럭키세븐 소통 창구로 입장해서 전략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AI 안에서는 역시나 반도체와 에너지는 함께 갈 수밖에 없다 말씀해 주셨고, 목표 주가도 너무 예쁘게 럭키세븐의 시간 70만 원으로 상향 조정 도와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PCB 기판 관련해서 이수페타시스 볼 수 있겠는데 다시 고점을 새로 쓸 수 있을까요? 네, 전일자 SK 하이닉스의 상승이 나타나기 이전부터 오전장부터 이수페타시스의 상승력은 상당히 타이트하게
추가적인 상승을 잘 보여주고 있었던 상황이죠. 그를 통해서 지금 현재 MLB 시장에 대한 확대, 특히 이수페타시스의 점유율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점.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달에 추가적인 안내를 드리면서 상승에 대한 동력을 보여줬는데 지금 이수페타시스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구간에서 11선이 살짝 깨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구간이 바로 매수에 대한 타이밍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후 지금 15만 원 언저리까지 올라왔다가 갭을 메꾸면서 다시 한번 21선에 지지를 받았다라고 본다면 이번 20선 재돌파, 11선에 대한 재돌파 이후 상승에 대한 동력은 더욱더 강하게 나타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이수페타시스의 신고가가 또 언제 터질 것인가에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15만 원 돌파 이후 16만 원까지의 지속적인 상승 기대감을 높이면서 이 SK 하이닉스 이후 이수페타시스 대장의 흐름 계속해서 주목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로봇의 경우에는 미국 정부 산업의 육성 기대감에 따라서 어제 로봇주들 전반적으로 강했고 그 가운데 클로봇 또다시 강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8%대 급등으로 거래를 마쳤는데 이제 5만 원 목전에서의 전략 시원하게 목표주가 5만 원 잡으면 될까요? 네, 클로봇은 제가 약간 변동성이 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매매적인 측면으로 대응을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하셔야 된다. 이렇게 안내 드렸죠.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올해 9월 달에 안내 드렸던 구간은 홀딩에 대한 구간이었다라고 한다면 11월 달에 조정 이후에 11월 24일 날, 26일 날, 27일 날 안내드렸던 이 구간의 전략은 매매적인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럭키세븐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홀딩에 대한 한마디로 보유에 대한 전략만 안내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클로봇으로 매매적인 전략을 짜드린다라고 하는 점, 특히 목표 가격 48,500원 이후에 눌렸을 때 다시 한번 재공략이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전일자 추가 상승이 나타났는데 아직은 지금 전고점, 최고점을 뚫지 못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지만 현대차 그룹의 성장과 궤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조로의 타이밍이다라고 본다면 다시 한번 5일선과 11선에 대한 플레이가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목표 가격은 52,000원 상향 유지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로봇에 대해서는 목표 주가 52,000원 유지를 말씀해 주셨고요. 이 외에는 로보티즈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35만 원 유지, 사면의 경우에는 목표 주가 55,000원 상향 조정 도와주셨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볼 수 있는 첫 번째 공략주가 SK 하이닉스예요? 네. SK 하이닉스 방금 전에 굉장히 길게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추가 성장에 대한 모멘텀 이제 금산 완화에 대한 기대감과 빅테크와의 조인트 벤처까지 기대감을 높인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는 마이크론과의 밸류적인 갭을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8월 28일 날 그 매수를 하신 분들은 사실 걱정이 없으실 거예요. 하지만 지금 11월 달에 들어와서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현재가 21선 재돌파가 나타나는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리고 미보유자분들은 다시 한번 60만 원 미만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를 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1차적인 목표 가격을 65만 원, 전고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럭키세븐답게 77만 원을 안내를 드리고요. 이 반도체 산업이 시클리컬 산업에서 이제는 선 구매 후 주문이 들어가고 있는, 생산이 들어가고 있는 구조적 성장으로서에 대한 전환 포인트가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실적에 대한 개선, 굉장히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4분기 예상 영업이익을 14조로 예상을 했는데 지금 16조짜리 레포트들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본다면 올해 이어서 내년에도 대장의 흐름을 차지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1차 목표가 77만 원, 손절 라인은 50만 원, 60선에 대한 지지 여부 확인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공략주 드디어 나왔습니다. 또다시 공략해 주시는 SK 하이닉스 언급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 여전히 77만 원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손절 라인은 50만 원으로 대응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공략주도 궁금합니다. 이번엔 새로운 종목일까요? 네, 새로운 종목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리는 그런 종목이고요. 신고가 돌파가 이제 눈앞에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종목명 사피엔 반도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사의 성장 동력이 메타의 이제 AI 안경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스마트 글라스 관련된 이슈에 좀 궤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여기에 구글의 안경까지 출시가 된다라고 한다면 동사의 기술력적인 측면이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가 있겠다라고 보겠습니다. 특히 XR, AR, 이 글라스 시대에 대한 핵심 플레이어로서에 대한 전환 포인트. 중요한 건 동사가 빅테크 기업들을 주요 고객사로 확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과 70여 개의 기업과 NDA를 진행을 하면서 성장 동력을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9월달, 10월달, 11월달에 조정까지 나타났는데 조정을 딛고 다시 한번 고점을 갱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오늘 상승력을 보여줘서 시작을 했는데 오히려 음봉인 구간에서 5일선에 대한 지지를 받는 것은 더욱더 매력적인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리고 1차 목표 가격은 42,000원 안내를 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28,000원 잡으면서 장기 이평선과 20선에 대한 지지 여부 확인하겠다. 이렇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공략주는 사피엔 반도체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 42,000원, 손절 라인은 28,000원으로 대응해 보겠습니다. 오늘 무료 공개 방송 준비해 주셨는데 여기서 또 SK하이닉스 관련한 이야기 나눠주실 거예요? 네, 반도체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물려도 반도체 섹터에서 물리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이수페타시스라든지 아니면 SK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의 우상향 포인트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들이 탑승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은 지금 현재 초대형 대장주가 부재한 구간에서 SK하이닉스의 성장 모멘텀이 다시 한번 자극을 시키고 있는 시장의 수급 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이런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매매적인 전략은 뭐 클로봇이라든지 아니면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이런 종목으로 안내를 드렸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재구축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이죠. 잠시 후 무료 공개 방송 8시 40분 정도부터 시작을 할 것인데 참여 못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나오는 QR코드를 통해서 입장하셔서 김동희의 럭키세븐 전략에 대한 포인트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도대체 방송을 몇 개나 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리고 금요일에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출연을 하셔서 위원님께서 전략들 안내해 주실 거고요.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에는 화상 연결을 통해서 또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도영 어드바이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